여러분은 이런 경험을 해보셨나요? 먹고 싶지만 건강에 나쁘다고 참았던 음식, 힘들지만 건강을 위해 억지로 했던 운동, 눈에 띄는 효과는 없지만 꾸준히 복용했던 건강 보조제. 이러한 행동들이 건강을 위해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많은 분들이 건강에 해로운 것은 피하고 이로운 것을 꾸준히 하는 것이 맞는 선택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이런 생각이 반드시 정답이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우리가 당연하다고 여겼던 건강 상식이 나이가 들면서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지, 그리고 지금부터 어떤 준비를 해야 더 나은 노년을 보낼 수 있는지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보려 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이 젊은 시절과는 다르게 변하는 만큼 새로운 기준과 태도가 필요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노후를 더욱 풍요롭고 행복하게 만드는 방법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노년의 질을 결정짓는 핵심적인 요인 첫 번째는 바로 남과의 비교를 멈추고 자신의 삶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남들과의 경쟁에서 벗어나 내 삶의 가치를 인정하고 소중히 여기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의 삶에서 내가 쌓아온 경험과 배움은 남들이 가진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나만의 자산입니다. 이제는 더 나아가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년은 새로운 씨를 뿌리는 시기가 아니라 내가 쌓아온 결실을 즐기고 정리하는 시기입니다. 주변 사람들과 나를 비교하며 후회하거나 아쉬움을 느끼기보다는 내 삶에서 얻은 소소한 행복을 음미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또한 새로운 도전을 하더라도 지나치게 욕심을 부리지 않고 현실적인 계획 안에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체력이 떨어지고 회복이 느려지는 노년기에는 큰 도전보다도 지속 가능한 작은 목표를 설정하고 하나씩 성취해가는 것이 오히려 더 큰 만족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결국 인생의 후반은 남의 잣대가 아닌 나만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시기입니다. 내가 걸어온 길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현재 나의 모습에 감사하는 태도야말로 노년의 행복을 만드는 가장 중요한 열쇠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남과의 비교를 내려놓고 자신만의 삶의 질을 만들어가는 첫걸음을 내딛어 보세요. 노년의 질을 결정짓는 핵심적인 요인 두 번째. 빈털터리로 죽기로 결심하기. 퇴직 후 소득이 끊기면 자산이나 예금에서 생활비를 충당해야 하는 상황이 찾아옵니다. 주택을 맡기고 주택연금을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자산이 줄어드는 것에 대한 불안감과 자식에게 집이라도 남겨야 한다는 미련 때문에 이를 망설이곤 합니다. 하지만 만약 재산을 남기겠다는 집착을 내려놓고 빈털터리로 죽기로 결심한다면 남은 삶 동안 적절한 재정을 활용하며 풍요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모든 재산을 탕진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재산을 지키겠다는 욕심을 내려놓고 검소한 생활을 유지한다면 대부분의 경우 죽을 때까지 부족함 없이 생활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곶감을 아껴두기만 할 것이 아니라 지금 나 자신을 위해 사용하며 더 나은 삶을 누릴 용기가 필요합니다. 몇 살까지 살지 모르는 상황에서 재산을 아끼기만 하다가는 정작 즐기고 누릴 시기를 놓치게 될지도 모릅니다. 핵심은 계획적으로 자산을 활용하며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투자하는 것입니다. 주택연금과 같은 제도를 활용해 안정적인 소득을 유지하고 지나친 걱정에서 벗어나 지금의 시간을 충분히 누려보세요. 재산은 남기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드는 수단이 되어야 합니다. 노년의 질을 결정짓는 핵심적인 요인 세 번째. 친구는 없어도 괜찮다. 어떤 사람들은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지 못하고 늘 다른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겉으로만 이어지는 허울뿐인 관계는 오히려 마음을 더 공허하게 만듭니다. 때로는 집단 속에서조차 고독을 느끼고 그 고독을 메우기 위해 더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갈망하게 됩니다. 하지만 한 번쯤 혼자여도 괜찮다고 마음을 다잡는다면 이런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홀로 있는 시간은 자신을 되돌아보고 내면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이를 통해 가치관이 더욱 명확해지고 현재의 나 자신에 대한 만족감과 자존감이 자연스럽게 높아집니다. 또한 타인에게 휘둘리지 않는 자신만의 사고방식과 관점이 자리 잡게 되며 그로 인해 남들과는 다른 나만의 특별한 삶이 열리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를 떠나보내고 혼자 남은 스카코 씨는 고립되지 않고 단골 레스토랑의 셰프나 헬스클럽 트레이너, 일과 관련된 동료 등과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다양한 관계를 이어갔습니다. 이처럼 마음 깊은 곳까지 드러내지 않아도 되는 느슨한 관계는 오히려 성숙함을 키워주고 노년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중요한 안전망이 되어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과거에 얽매이기보다는 오늘 할 일과 오늘 갈 곳에 집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반려견과 산책을 하며 학교 가는 아이들을 지켜보는 것처럼 일상 속에서 사회와의 작은 접점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노년의 삶은 단순히 많은 친구를 두는 것이 아니라 홀로 있는 시간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며 자신만의 방식으로 충만한 삶을 만들어가는 데 있습니다. 노년의 질을 결정짓는 핵심적인 요인 4번째. 살을 빼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버려라. 60세는 건강한 몸을 유지하기 위한 여정에서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중년기에는 대사증후군을 예방하는 것이 건강관리의 핵심 과제였습니다. 대사증후군은 동맥경화, 뇌졸중, 심근경색, 당뇨병, 치매와 같은 심각한 질병들을 연쇄적으로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중년에는 몸에 지방이 너무 많이 쌓이지 않도록 관리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60세를 넘어서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노화로 인해 근육량이 자연스럽게 감소하고 일부 사람들은 입맛이 줄어들어 영양 상태가 부족해지기도 합니다. 체중이 줄었다고 해서 안심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오히려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근감소증으로 인해 70대와 80대의 전신 기능이 저하되고 거동이 불편해지며 다른 사람의 돌봄이 필요하게 되는 상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90대가 되어서도 스스로 걸어 다니며 원하는 곳을 방문하고 맛있는 음식을 즐기기 위해서는 60대부터 사고방식을 전환해야 합니다. 단순히 체중을 줄여 대사증후군에 대비하려는 생각에서 벗어나 근육을 늘리고 노화를 예방하는 데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육량 부족을 확인하는 간단한 방법으로 핑거링 테스트가 있습니다. 양손의 엄지와 집게손가락으로 동그라미를 만들어 종아리의 가장 두꺼운 부분을 감싸보세요. 손가락이 닿지 않을 정도로 종아리가 굵다면 근육량이 충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손가락이 서로 닿거나 겹친다면 근육이 부족할 가능성이 높으니 근감소증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60세 이후에는 근육이 탄탄한 다리가 건강의 핵심입니다. 튼실한 다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단백질 섭취와 함께 걷기, 근력 운동 등을 꾸준히 실천해야 합니다. 근육은 나이가 들어도 노력만 하면 언제든지 단련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노년을 위해 지금부터라도 근육을 늘리는 데 집중해 보세요. 이것이 삶의 질을 높이고 독립적인 노후를 만들어가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노년의 질을 결정짓는 핵심적인 요인 5번째. 자녀를 버려야 모두가 산다. 자녀로 인해 노부모가 고통받는다는 섬뜩한 농담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재산이 있는 부모가 손 벌리는 자녀를 외면하면 맞아 죽고 찔끔찔끔 도와주면 시달려 죽으며 모든 것을 내어주면 굶어 죽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불행을 막기 위해 부모는 자녀에게 물려줄 돈이 없다고 일찍부터 명확히 알리고 자녀 스스로 경제적 독립을 이루도록 해야 합니다. 다 큰 자식을 결혼시키고 집을 마련해 주는데 그치지 않고 결혼 후에도 물심양면으로 돕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자녀의 독립을 방해하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자녀가 경제적 독립을 하지 못하면 결국 부모에게 더 큰 부담이 되어 돌아오고 나중에 부모가 재정적 여유를 잃거나 건강이 악화되었을 때 자녀가 이를 부담스러워하면 부모는 큰 배신감을 느끼게 됩니다. 부모는 자녀가 사랑스러워 이것저것 다 해주고 싶어 하지만 결과적으로 재산을 잃고 건강을 잃으며 자식과의 관계까지 악화되면서 자식을 잃는 상황에 이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려면 자녀 부양의 시기를 명확히 정해야 합니다. 대학 졸업까지 또는 결혼까지만 지원하겠다고 약속하고 그 이후에는 자녀가 스스로의 삶을 책임지도록 독립을 유도해야 합니다. 또한 가능한 한 자산을 연금으로 전환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연금은 매달 일정한 생활비를 제공하므로 자산이 한꺼번에 사라지는 불안을 줄이고 안정적인 삶을 보장해 줍니다.
자녀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더라도 한 번에 큰 돈을 지원하는 것보다는 연금에서 나오는 돈으로 생활비를 보태는 것이 부모와 자녀 모두에게 더 나은 방법입니다. 결국 자녀에게 의존하거나 과도하게 지원하려는 태도를 버리고 자녀가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부모와 자녀 모두를 위한 길입니다. 부모 자신도 자녀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는 대신 스스로의 노년을 위해 재정적 안정과 건강을 유지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이것이 가족 간의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며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는 길입니다. 노년의 질을 결정짓는 핵심적인 요인 6번째. 운동보다 바른 자세가 먼저다. 매일 어떤 생활 습관을 가지느냐에 따라 자세는 점점 변합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등이 굽어 새우등이 되거나 무릎이 휘고 허리가 구부러질 수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 열심히 걷기 운동을 한다 해도 자세가 올바르지 않다면 무릎과 허리에 과도한 부담이 가해지거나 관절의 움직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기적으로 자신의 자세를 점검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올바른 자세는 옆에서 보았을 때 허리와 목뼈가 완만한 S자를 그리는 것이 특징입니다. 전신이 보이는 거울 앞에 서서 몸의 정면과 측면을 관찰하며 자세를 확인해 보세요. 벽에 등을 대고 서서 발 뒤꿈치, 엉덩이, 등, 머리가 벽에 닿는지 확인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만약 등이 벽에 닿지 않거나 머리가 앞으로 기울어져 있다면 자세 교정이 필요하다는 신호입니다. 자세가 비뚤어지는 주요 원인 중 하나는 근력의 부족입니다. 같은 쪽 어깨에 가방을 매는 습관이나 다리를 한쪽으로만 꼬고 앉는 등 치우친 생활 습관도 자세를 망가뜨리는 주범입니다. 이러한 습관들을 의식적으로 고치고 잘못된 자세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자세를 개선하면 겉모습은 물론이고 신체적으로도 더 건강하고 생기 있는 상태로 변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꼿꼿한 자세와 멋진 맵시를 유지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균형 잡힌 체중과 바른 자세입니다. 자세가 좋으면 마음가짐도 긍정적으로 바뀌고 자신감과 활력이 넘치게 됩니다. 가슴을 활짝 펴고 배에 힘을 주며 긴장을 놓지 않는 습관은 삶의 태도마저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운동을 잠깐 하고 하루 종일 구부정하게 있는 것보다 매 순간 바른 자세를 유지하며 일상을 활기차게 보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바른 자세는 단순히 외적인 아름다움을 넘어 노년의 건강과 자신감을 지키는 중요한 열쇠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바른 자세를 유지하려는 노력을 시작해 보세요. 노년의 질을 결정짓는 핵심적인 요인 7번째. 인생의 8할은 잊어버려도 괜찮다. 삶에서 모든 성과의 80%는 우리가 들인 노력의 20%에서 비롯된다는 사실 들어보셨나요? 이탈리아 경제학자 빌프레도 파레토가 주장한 이른바 20대 80법칙은 우리 인생에도 적용됩니다. 개미 사회를 예로 들어보면 부지런히 일하는 개미가 20% 정도이고 나머지는 게으름을 피우거나 쉬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지런한 개미가 지쳐 쓰러지면 쉬던 개미가 나서면서 균형이 유지되죠. 결국 모든 개미가 똑같이 일하지 않아도 한 사회는 지속됩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자신을 형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전체의 20%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80%는 잊어도 상관없는 것들이죠. 화려한 레스토랑에서의 식사나 값비싼 차, 고급 주택은 꼭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대신 가족과 함께하는 따뜻한 식사, 걸어서 산책할 수 있는 건강한 체력, 좋아하는 음악과 책을 즐길 수 있는 시간이야말로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본질적인 20%입니다. 이 법칙을 인생에 적용하면 삶은 훨씬 단순해지고 진정으로 중요한 것들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60세 이후의 삶은 세상이 요구하는 기준이나 다른 사람의 시선에서 벗어나 나만의 기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과거의 경험을 통해 얻은 지혜는 이제 더 이상 남의 정답이 아닌 나만의 해답을 찾는 여유를 줍니다. 이 시기를 더욱 충만하게 보내기 위해서는 긴장을 풀고 작은 실수 정도는 웃어넘길 줄 아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나 자신과 타인을 용서할 줄 아는 아량도 중요하죠. 복잡한 생각이나 불필요한 고민에 얽매이지 말고 지금의 순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작은 행복들을 발견해 보세요.
몸을 움직이고 운동을 시작하면 자연스레 체온이 올라가고 세로토닌과 도파민 같은 행복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간단한 운동과 여유로운 태도로 삶의 불필요한 군더더기를 덜어내고 허벅지 근육과 같은 신체적 기초를 강화하면 누구나 활기찬 노년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평가나 기준에 얽매이지 말고 내가 걸어온 길에 스스로 만족하며 나 자신에게 솔직해지세요. 남에게 좋은 사람으로 보이려고 애쓰기보다는 본연의 나로 살아가는 데 집중하세요.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찾는 길입니다.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지금, 더 이상 남과 비교하거나 불필요한 걱정에 시간을 낭비하지 마세요. 진정으로 소중한 것들에만 에너지를 쏟는 지혜로 당신의 인생 후반전을 온전히 채워가길 바랍니다. 지금부터라도 당신에게 중요한 20%를 찾아 나머지 80%는 기꺼이 내려놓아 보세요. 그것이 풍요롭고 행복한 노년으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자신에게 정말 소중하고 본질적인 것에만 집중하는 지혜로 앞으로의 시간을 채워나가세요. 단단한 허벅지 근육 그리고 중요하지 않은 것들을 가뿐히 잇는 힘이 있다면 다가오는 인생 후반전은 온전히 자유로워질 수 있는 축복의 시간입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글 읽어드리며 오늘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인생을 행복하게 만드는 10가지 방법. 첫 번째, 상쾌한 기분으로 하루를 시작하세요. 행복한 하루를 보내려면 무엇보다도 충분한 수면이 필요합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깨어있을 때 행복하려면 잠자리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두 번째, 사랑을 찾으세요. 당신을 사랑하는 누군가가 곁에 있다면 그 존재만으로도 행복감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건강을 유지하세요. 몸과 마음의 건강은 행복의 근본입니다. 인체, 특히 두뇌는 신체적으로 건강할 때 가장 잘 작동합니다. 왕성한 활동을 유지하고 자신에게 가장 잘 맞는 방식으로 운동하세요. 네 번째, 목표를 세우세요. 작은 목표라도 좋습니다. 목표를 세우고 이를 달성하는 데 전념하면 매일의 삶이 더 의미 있어집니다. 여러 작은 목표를 설정하고 하나씩 이루어가며 성취감을 느껴보세요. 다섯 번째, 안락한 보금자리를 마련하세요. 보금자리는 안전하고 따뜻한 공간이어야 합니다. 집, 침실, 혹은 작은 화장실이라도 편안히 쉴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 보세요. 여섯 번째, 자신의 페이스를 유지하세요. 때로는 지나치게 많은 일을 떠맡아 스스로를 압박하기 쉽습니다. 게으름을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라 과도한 부담을 지는 일을 피하며 본인의 속도를 유지하세요. 일곱 번째, 자신을 대접하세요. 작은 성취를 이루었을 때 자신에게 보상을 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좋아하는 음식을 먹거나 자신을 위한 작은 선물을 하며 스스로를 축하해 주세요. 여덟 번째, 선물을 나누세요. 다른 사람들에게 행복을 나누는 것은 자신이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베푸는 마음을 가지면 그 행복은 다시 당신에게 돌아옵니다. 아홉 번째, 관대해지세요. 다른 사람의 걱정과 슬픔에 공감하되 그들의 문제에 휘말리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마음의 여유를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열 번째, 놀 줄 아세요. 우리는 종종 나이가 들면서 놀이를 잊어버립니다. 하지만 즐겁게 노는 것은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삶의 활력을 불어넣어 줍니다. 특히 배우자와 함께 시간을 보내며 웃고 즐기는 것은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들어줍니다. 사랑이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누구나 사랑받기를 원하지만 진정한 행복은 사랑을 주는 데서 비롯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나눌 줄 아는 사람은 고장난 세상을 고치는 기술자와 같습니다. 좁은 마음을 벗어나 다른 사람의 기쁨과 슬픔에 공감하며 사랑을 나누어 보세요. 그것이야말로 당신을 참된 주인공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오늘도 사랑으로 가득한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지혜로운 인생 여정에 언제나 응원의 마음을 보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